어느덧 찬바람이 불면서 2020년도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붙잡고 싶은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2020년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붙잡고 싶은 그럴 만한 곡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차이콥스키의 사계를 가지고서 이제 피아니스트 이희슬 씨와 함께 이희슬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피아니스트 이희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슬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저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대중교통을 타고 스튜디오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계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감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절이 이제 단풍이 지고 이제 하반기에 11월, 12월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안녕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강의는 이희슬 씨가 소개하신 것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품집 4개를 소개해드리고 피아니스트 이희슬 씨의 연주로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주에 앞서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그리 익숙한 작곡가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턴이나 사계의 일부 몇 곡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요즘 사계의 모든 곡들이 연주되는 연주회가 많이 늘고 있지만 피아니스트로서 차이콥스키의 솔로 작품을 치는 일이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에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언어는 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피아니스트들에게 차이콥스키는 오히려 정말 협주곡 같은 대곡으로만 좀 익숙한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 연주를 준비하시면서 그 차이콥스키 피아노 작품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곡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좀 쉽게 본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악보를 딱 열어봤을 땐 굉장히 소품인데다가 그다지 심각한 음악이 아니어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보통 피아니스트는 오케스트라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구현해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하면서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정말 실제로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바가 맞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피아노 샤이콥스키의 피아노 작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희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품집 4개는 현재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편곡이 되어 있는데 아마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4개가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아노 소품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와는 상반된 느낌을 주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차이콥스키 4개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12곡의 소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6월, 뱃노래를 피아니스트 이희슬 씨의 연주로 먼저 들어보고 4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는 1875년 12월부터 1876년 11월까지 작곡되어서 1885년에 출판한 12개의 성격적 소품이라는 부제를 가진 피아노 소품집입니다. 1년 12개월 각각의 달들을 음으로 묘사했는데요. 이 곡이 작곡되었을 당시의 러시아는 러시아 구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감은 현재의 계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발디의 사계인데요. 비발디의 사계와 차이콥스키의 사계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바로 두 곡 다 시에서 착안하여 작곡된 작품들입니다. 비발디는 14행의 유럽 정형시인 소네트를 이용해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계절감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묘사했고요. 차이콥스키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문호들의 시를 가지고서 각각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소품집 4개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 음악 잡지 누벨리스트를 창간한 베르나르드라는 인물이 각 달의 특색에 맞추어서 선택한 시를 묘사한 피아노 곡을 차이콥스키에게 의뢰해서 차이콥스키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피아노 소품집 4개인데요. 1876년에 매월 베르나르드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다가 1885년 유르겐손 출판사에 의해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37과 같이 묶어서 작품 번호 37 BIS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희슬 피아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연주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계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 연주를 준비하면서 사계를 앉아서 다 들어봤어요. 저는 추운 절기에 해당하는 곡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러시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의 추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어봤잖아요. 차이콥스키가 그런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추운 계절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이 작품에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그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가을의 노래와 1월 모닥불 앞에서가 좋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6월 뱃노래와 10월 가을의 노래를 좋아하시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차분히 앉아서 이 세트 안에 있는 모든 곡들을 감상해봤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6월, 10월 말고도 또 다른 좋은 곡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세트에 들어있는 모든 곡들을 한번 가만히 앉아서 감상해 보시면 한 해를 반추하는데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려진 곡들 말고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은 숨겨진 보물 같은 작품집이 바로 사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계를 들으면서 시인들의 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시를 읽으면서 들으니 시인들이 묘사하는 러시아의 사계절이나 러시아의 풍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서정성이 피아노 음악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희슬 씨는 그중에 어떤 시가 가장 좋으셨나요? 제가 앞서 6월 뱃노래를 연주했어요. 맞죠? 저는 그 뱃노래에 인용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시예요. 짧으니까 제가 조금 잠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해변으로 가자. 파도들이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수심에 찬 별들이 우리를 위해 빛나리. 뭐 이런 시인데 파도와 별로부터 이런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충고평가 조한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발디의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반해서 차이콥스키의 사계의 경우에는 지금의 계절과는 좀 다른 면을 보이곤 합니다.
아마 당시에 러시아에서 옛날 달력인 구력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몇몇 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곡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에 맞는 분위기를 가진 4곡을 선정해서 해설과 함께 피아니스트 이희수 씨의 연주로 감상해 볼까 합니다. 봄은 추운 계절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움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추운 겨울이 끝나고 대지에서 눈이 사라질 무렵,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아네모네인데요. 이 아네모네를 통해서 러시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봄에 대한 동경을 묘사한 4번째 곡 아네모네는 아폴론 마이코프의 시를 인용한 곡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희수 씨의 연주로 4번째 곡 아네모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곡식이 있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계절이 옵니다. 8월 추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참 더울 때인데요.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기준으로 따지면 날씨가 20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차이콥스키는 8월을 알렉세이 콜트소프라는 시인의 시를 배경으로 작곡했습니다. 사실 이 곡을 들어보면 뭔가 추수하는 느낌보다는 여름에 그 휘몰아치는 태풍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서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나면 굉장히 소박한 민요풍의 선율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 2악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소박하고 민속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농민들의 노래가 묘사된 8월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작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르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춤곡입니다. 춤곡 중에서도 차이콥스키는 왈츠를 자신의 작품에 굉장히 많이 차용한 작곡가인데요. 그는 발레 음악 작곡가로 춤곡을 만드는데 굉장히 능통했었고, 특히 왈츠는 발레 음악부터 교향곡까지 그의 작품을 통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감상하고 있는 사계에도 왈츠풍의 곡이 있죠.
네, 12월 크리스마스가 왈츠풍의 곡입니다.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명절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우리는 보통 연인들과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에선 가족들과 정찬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도 하고요. 오랜만에 못했던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이콥스키가 그런 분위기를 이 곡에 담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곡을 들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 곡인데 사실 그 왈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발레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꽃차 왈츠처럼 굉장히 화려한 왈츠를 이제 차이콥스키에게서 기대하곤 하는데 차이콥스키는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집과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여동생의 집에서 열렸던 가정음악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작품에 많이 반영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왈츠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사계에서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 등장하는 왈츠는 굉장히 화려한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볼을 빨갛게 물든 소녀들이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굉장히 밝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니스트 이슬 씨는 이 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제 서양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정말 큰 트리를 거실에 장식하거든요. 어른 키보다 큰 트리를.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다음에 그 트리 주변으로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다 둘러놓거든요. 우리가 그야말로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 트리 주변에 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서로를 위한 이제 선물을 이제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풍경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왈츠는 화려한 무도의 왈츠가 아니고 그런 소박하고 화목한 따뜻한 분위기를 담은 그런 왈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희수 씨가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들으니까 왠지 그 호두까기 인형에서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식된 트리에서 그 자신만의 선물을 펼쳐보고서 굉장히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왈츠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 지금의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차이콥스키의 서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곡 역시 준비하시는 동안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보다 듣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차이콥스키의 서정성에 근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이제 음악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이 일이 이제 업이 되다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분석적이고 기계적인 이제 연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음악 자체를 느끼는 즐거움이 사라졌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연습도 이제 짬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가을의 노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제 좀 바쁜 날에 한 30분 이제 외출하기 30분 전에 한 번만 연습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이제 좀 날이 추워져가지고 제가 트렌치 코트를 입었거든요. 이제 약간 가을의 대명사잖아요, 트렌치 코트는. 그래서 이제 코트까지 다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거 정말 10월 딱 한 번만 치고 나가야지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연습을 시작했는데 이제 연습하면서 연습실 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는데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스스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인으로 사는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음악인들이라면 정말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셨던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은 두 남녀가 부르는 슬픈 샹송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시처럼 굉장히 뭔가 남녀가 이별하는 그렇지만 이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 뭐 프랑스식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 무덤덤하지만 슬프게 헤어지는 약간 그 두 남녀가 몰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떨어진 그 광경을 가로등이 쓸쓸히 비추고 있는 거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10월 가을의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피아니스트 이희수 씨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의는 피아니스트 이희수 씨의 연주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